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가 범인인데 아파트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툼이 있었고 화가 난 A씨는 불법 도박판이 벌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철수하자 A씨는 경찰에 다시 신고 전화를 해서는 가지고 있는 흉기를 주민들에게 휘두르겠다며 위협을 했단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했는데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고량인 점 등을 들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그날 밤 풀어줬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나온 A씨는 40분 뒤 흉기를 챙겨 같이 화투를 쳤던 주민 70대 2명을 죽였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A씨는 전과 45범. 칼이 있었고 협박도 했는데 왜 풀어줬지?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해 신고를 하면 일단 잡아갔다가 풀어주거나 처벌이 가벼운 바람에 더 큰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말이다. 유튜브 댓글로 협박하는 사람 잡아갔다가 풀어줘서 살인 같은 보복범죄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법조인들에게 문의해봤다. 형법 제283조에는 분명히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284조에서는 위험한 물건, 즉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명확하지 않은가? 명확하지 않다. 법률사무소 늘푸른의 김소진 변호사가 정리해놓은 협박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 사례를 보자. 언쟁을 하다가 입을 찢어버리려고 말한 경우, 또 말다툼하다가 60에서 70m 떨어진 거리로 이동해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가 있다. 어떤가? 협박 같은가? 분명히 협박 같은데 법원은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소진 변호사는 단순 위협을 가한 행위뿐 아니라 위협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단순한 욕설로 그친 경우 등에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더라도 평소 둘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현 교수는 협박죄의 기준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법을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박 대상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성남시 살인사건이 그렇다. 전과가 45범이나 돼요. 그러면 그는 경찰에서 그거는 전과 조회를 하긴 해서 잘못한 게 또 있네요. 전과가 45번 정도 되면은 뭐 현행범 체포나 뭐 해가지고 따끔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꼭 구속은 안 시키더라도 시간을 둬가지고 이성을 회복하게 그런 것도 좀 필요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45범이나 된다고 하면 좀 소홀하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있네요. 법률사무소 세려의 박영주 대표 변호사도 카카오톡으로 보낸 답변에서 경찰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변호사는 보통 전과는 재범 가능성 관련해서 고려를 하는데 45범이라면 재범 가능성은 높아 보였다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살인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폭행 전과가 많거나 했다면 구속도 할 수 있었겠지만 범인 스스로 칼 들고 있으니 나 잡아가라고 했던 게 워낙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만연하게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위헌에 방지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보복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면 안타깝고 화가 난다. 협박죄 처벌 기준 강화는 쉽지 않고 무조건 잠재적 가해자로 분류해 격리시키기도 어렵고 정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주 업로드 일정과 영상 주제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고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보는 걸 추천한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은 주류 회사는 왜 소맥을 만들어 팔지 않는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